네,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법 18년 방송 경력의 EBS 네이버 등에서 교육 관련 방송 또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비대면과 대면 코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통 스피치 코칭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윤정 대표 원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유난히 길었던 오랜만에 것 뵙는 것 같네요. 같죠? 그쵸? 네.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자 대부분이 우울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음, 이런 문자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좀 그렇기도 하고요. 많이 걱정도 되고, 네, 막 문자 받을 때마다, 네, 정말 제주도가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걱정돼요. 들죠. 네네. 진짜, 음, 그동안은 좀 그나마 제주도가 덜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이미 우리 육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네, 이렇게 우울한 날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혼율이 그렇게 많대요. 더 많아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네네. 서로 몰랐던 부분들도 또 음, 부딪히게 되고 또 네. 더불어서 마음도 우울하다 보니까 말이 예쁘게 안 예쁘게 나가고요. 안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뭐 이혼율이나 아니면 가정 불화 이런 음,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 코로나 불로도 아, 심각하다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네네네. 그럼 오늘은 조금은 좀 부드러운 대화 이런 걸 좀 아,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고 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우리가 사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는데, 내 마음이 또 반영되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렇죠. 그래요.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네, 관계가 좋아질지, 그리고 우리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너 때문이야. 내 덕분에라는 말은 참 좋은데, 그렇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네. 뭐뭐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당신 때문에, 이런 얘기가 사람을 더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누구 때문에 예, 아, 라고 하면서 네네. 이제 막 불만들이 계속 표출이 되는데요. 뭐, 네네. 그렇게나마 좀 마음을 위로하면야 다행이지만 네.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불화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부정적인 기운들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좀 좋을까요? 의도적으로 네. 긍정적인 말을 쓰면 좋겠지만 그게 또 네.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네. 구체적인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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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존댓말. 네. 평소에 많이 쓰시죠.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나 막상 집으로 갔을 때 또는 친한 사람들하고 이 존댓말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죠. 제가 네. 얼마 전에 방문했던 회사에서 분위기가 되게 가족적이에요. 서로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회사가 네네. 돌아가고 있었는데 호칭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아니라 형, 오빠 이러면서 호칭을 네네. 하고 대표님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저하고는 존댓말을 쓰다가도 야, 그것 좀 갖고 와봐.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적인 건 좋은데 좀 보기가 불편하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그렇겠네요. 공사 구분하기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또 네,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또 네. 지켜야 될 예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네, 서로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건 좋으나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뭔가 네. 좀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업무에도 지장을 주기도 하죠. 네.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업무 중에 야, 너 이런 거를 쓰면 이제 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예를 들어 어, 부장님, 그래도 기한은 지켜서 제출을 하셔야죠. 하는 것과 네. 야, 그래도 기한은 지켜서 제출해야지. 음. 그거랑 느낌이 네. 네, 다르죠. 만약에 네, 이제 제가 상사로서, 네. 뭐, 민경 씨, 기한을 지켜서 제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음, 것과, 음. 언니! 이거 해야지! 어, 라고 했을 때, 이 호칭과 네. 끝에 존댓말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느낌이 확 달라져요. 달라지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불편해질 수도 있고, 감정이 섞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이게 이제 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아이들과의 아, 관계에서도 네. 이제 호칭만 다르게 해도 태도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처음 만났을 때나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통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몇 살, 몇 살. 나 우리나라 말 특히 높게. 그렇죠. 네. 그리고 첫 만남부터 말을 쉽게 까기 시작하면 네.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날 너무 쉽게 보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한 두세 번 만날 때까지는 존댓말을 하다가 좀 더 관계가 편해지면, 그때는 제가 말을 놔도 될까요? 네. 라고 동의를 구하고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 뭐, 내가 선배니까, 뭐, 잘해봐. 하면서, 야, 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시작이 되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들겠죠. 그렇네요. 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존댓말 또 호칭 문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대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편하게 다가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뭐 대부분의 이제 부부 관계가 사실 남성분들이 더 나이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와이프한테, 배우자한테, 야, 너는 이런 것도 안 했어? 막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이제 부인도 네. 이제 상대방한테 네. 오빠나 뭐 어떤 뭐 여보라는 호칭이 아니라 얘 네가 그런 거 잘했나? 이러면서 하다 보면 네. 아이들한테도 보기 불편하겠죠. 그렇네요. 네. 맞아요. 요즘엔 또 그 연상 연하 커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주변에도 저도 보니까 그 서로 존댓말 쓰는 부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좀 보기도 좋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 부부 대화 창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이제 누가 상대방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뭐뭐요, 뭐뭐용 이제 보통 이렇게 애교 있게 뭐뭐 애교 했어요? 있게 네.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하니까 그 전에는 야,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렇게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했던 것이 여보, 당신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셨어요? 좀 뭔가 하니까 어색하지만 네, 조금 다르네요. 감정이 한층 누그러들면서 그 부분은 그럼 내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부드럽게 풀어가는 게 제가 SNS에서 한번 봤어요. 실제적으로도.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녁을 먹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장난으로 야자 게임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요? 네. 그랬다가 이게 너무 서로 불편하고 또 아들이 한창 초등학생 아들이 우리 40, 50대 된 부모한테 야, 자 이러니까 네. 야, 우리 반대로 해보자. 존댓말 쓰는 게임을 한번 해보자. 서로 존댓말. 네, 그랬더니 제가 평소 둘째한테 야, 너는 왜 맨날 밥을 그렇게 먹어서 나 설거지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이랬던 게 지환이는 왜 맨날 밥을 그렇게 남겨서 설거지를 불편하게 만드시나요?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전에는 내가 엄마 일부러 그랬어 했던 게 엄마 알겠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잘해볼게요. 라고 요로 마무리를 하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싸움도 안 나고 한 템포 좀 생각하게 되고 네. 내 마음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네. 이렇게 님 또는 이제 직함을 호명을 하고 존댓말을 쓰려고 하다 보면 네. 야, 너는 뭐 맨날 이렇게 지각하냐 했던 것들이 무슨 뭐 민경연구원님 매일 지각하는 습관은 좀 고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보통 이런 잘못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상황이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투에서 너, 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한테 인신공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그 존댓말을 쓰는 순간부터 이 존대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투를 통해서 나도 조금 더 화가 누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도 어떤 호칭이나 이런 존댓말, 쓰는 게 좋겠죠. 존중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근데 좀 이상한 게 또 친한 사이이다가 가족끼리 안 쓰다가 갑자기 존댓말 쓰려고 하면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게 사실 뭐 아랫사람들이야 항상 존댓말을 쓰니까 윗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존중하는 의미로. 네. 그러면 윗사람도 스스로 존중을 받게 돼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꽤 있는데도 지금도 운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운정씨, 그건 이러지 않아요? 라고, 뭐 박사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히나 더 존대를 존중. 해주니까 네. 그분을 좀 더 존경하게 되고 저도 함부로 친해도 함부로 네.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 혹시 관계가 좀 어색한 사이거나 또 자주 생각지 못하게 싸운다던가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꾸 싸운다 그러면 서로 좀 존중하게 네. 존댓말 써보라고 제안해보면 좋겠네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엄마들이 혼낼 때만 존댓말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평소에는 차라리 지환이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면서 네. 지환이가 이런 부분은 하고 아예 이름으로 호칭만이라도 바꿔주면 네. 존댓말로 이어지는 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한번 좀 노력해보자고요. 저는 좀 존댓말 하면 오글거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하지만 사소한 거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네. 힘들 때일수록 우리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음을 여는 소통대화법 오늘은 호칭이 달라지면 또 서로를 존중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음을 여는 소통대화법 이어가도록 할게요.